자, 우리 선형대수 나갈 차례죠. 그 목차 보시면은 이제 13개 단원으로 돼 있고, 이제 4단원까지가 그 행렬이고, 나머지 5단원부터가 이제 벡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선형대수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계속 그랬고,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따가 좀 공식지도 드릴 건데, 어, 되게 많아요. 일단 양 자체가. 양 자체가 일단 많고, 그 미분적분이랑 다르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한번 페이지 1쪽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우리 행렬의 정의와 연산 및 성질. 자, 이제 행렬부터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 이 행렬을 좀 알아야지만 우리 벡터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어요, 선형대수가. 아, 행렬하고 벡터에 대한 내용이다, 선형대수는.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정의 먼저 보면은 1번 봅시다. 우리 이제 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의 배열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저 나온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런 연립방정식은 많이 다뤄보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 같은 거 다루는 것 좀 많이 했었죠. 우리 수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연립방정식 이런 게.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 뭔가 막 그 이게 변수도 세 개고 식도 세 개고 하면은 풀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실생활 들어가면은 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식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컴퓨터로 막 계산하는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걸 뭔가 막 써야 됐다는 거지. 좀 편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행렬이라는 걸 좀 도입해가지고 아, 이 연립방정식을 좀 행렬어로 표현하면은 뭔가 뭐 컴퓨터 계산하거나 뭐 그렇게 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알겠죠? 아, 그래가지고 이런 연립방정식을 행렬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행렬 표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렬 표현의 그런 시초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행렬어로 표현하는지만 잘 알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이게 우리가 행렬의 곱계산을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령으로만 좀 알아둬요. 어차피 그리고 요령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따가 용어도 배울 건데 여기 지금 변수가 뭐예요? x, y, z죠. 우리 변수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뭐라고 했지? 개수라고 했었지, 개수. 그지? 아,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 있죠, 개수. 이 개수들만 따로 쓰는 거야, 개수들만. 요렇게. 이 개수들만 갖다가 요 앞에다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행렬 표현이. 저 연립방정식을 행렬 표현하는 방법이야. 요령이에요, 요령. 자, 그래서 A11, A12, A13. 자, 이렇게 저 개수들만 쭉 쓰는 거예요, 일단. A22, 그다음 A23, 그다음 A31, A32, A33.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의 배열들이 됐죠. 이런 거 우리가 행렬이라 한다는 거야, 행렬. 알겠죠? 아, 어떤 숫자의 배열을 우리가 행렬이라 한다. 자, 근데 이제 요것만 쓰면은 저 연립방정식 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여기 뒤에다 이제 또 행렬을 곱해주는 거야. 이 미지수도 표현을 해야죠. x, y, z. 자, 그래서 x, y, z는 이렇게 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로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행렬의 곱셈 이따 배울 건데 그거 배우면 이해될 거예요. 그거 이따 배우고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볼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한다만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우변 있죠? 우변에 있는 이 상수. 이 상수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열로 쭉 쓰면 돼. PQR. 아, 그러면은 저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다 정도는 알겠죠. 그지?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이따 보자고. 이제 행렬 곱계산 좀 배우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m개 또는 n개의 수 또는 식을 네모난 모양으로 그냥 배열한 거를 뭐라고 한다? 행렬이라 한다는 거. 어렵지 않죠?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제 또 용어 나오는데 요 가로줄 있죠, 가로줄.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요 세로줄을 열이라고 해요, 열. 알겠어? 그래서 행하고 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행열이라 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행이 몇 개 있을까? 가로줄이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세로줄 몇 개 있어? 열. 세 개 있죠. 아, 행 세 개, 열 세 개인 행열이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을 뭐라 하냐면 이제 행렬에도 크기가 있는 거야.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 행 3개, 열 3개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어렵지 않죠? 이게 행의 개수고 이게 열의 개수야. 행이 먼저지. 행열이니까. 알겠어요? 아,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그 행렬의 크기를 좀 나타내 주는 거구나.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겠어요? 행 몇 개? 가로줄 몇 개요? 세 줄이 세 줄. 세로줄은 몇 개? 열은. 한 줄이잖아. 아, 그래서 3 곱하기 1행렬이네. 맞아요? 아, 그래서 3 곱하기 1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요 놈도 뭐야? 3 곱하기 1행렬이죠? 행 3개고 열 하나니까 3 곱하기 1행렬.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렬의 크기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1조 다시 요 내용 이제 봅시다. 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우리 2번 봅시다. 우리 행렬의 기본 영어. 우리 아까 말했던 건데 1번은 행이죠. 행은 뭐라 했어요? 행렬에서 무슨 줄? 가로줄을 의미하는 데서 가로줄. 아, 요렇게 가로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열. 아, 행렬에서 무슨 줄? 세로줄. 자, 그러면 뭐 이행률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행하고 열에도 번호가 있어, 번호. 요거는 몇 행일까? 1행. 요거는 몇 행? 3행. 그 다음 이건 몇 열? 2열. 알겠어요? 1열, 2열, 3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이제 행과 열의 번호도 있다는 거 좀 알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3번 봅시다. 3번은 우리 원소라고 하죠. 우리 행렬에서 숫자를 배열했으니까 여기에 각각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행렬이면 9개 숫자가 있을 거고. 뭐 물론 식일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행과 열을 이루고 있는 이 개개의 숫자 또는 이 식들 있죠. 이런 거를 이 행렬의 원소라고 한다. 알겠어요? 원소. 자,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우리 원소의 위치 나와 있죠. 원소의 위치는 우리가 이 원소가 워낙 많잖아. 뭐 9개 정도 되잖아요. 뭐 얘는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알겠어요? 막 이게 막 뭐 10 곱하기 10행렬이면 원소는 100개 있죠. 그래가지고 이 원소의 위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원소의 위치는 뭐냐면 행과 열이 교차해서 만나는 곳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원소 있죠. 요거. 요 원소. 이 원소는 어떻게 이제 그냥 원소라고 부르냐. 그냥 원소라고 부르면 9개니까 좀 애매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이게 2행에 있고 3열에 있죠. 그래가지고 2행 3열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행과 열이 교차해서 만나는 지점을 원소의 위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잖아. 그냥 이원소, 이원소 하면 좀 헷갈릴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러면 요 원소는 몇 행 몇 열 원소일까? 3행 1열 원소겠죠? 그지? 아, 요거는 3행 1열 원소. 요거는 2행 2열 원소. 맞아? 아, 그 다음에 요거는 1행 1열 원소. 요거는 1행 2열 원소겠죠? 1행 2행. 맞아? 1행 2열 원소겠죠, 요거는. 자, 그렇게 우리 저 원소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막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몇 행 몇 열의 원소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용어로 좀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우리 행렬에 이런 정의들로 이용해서 우리 대표형 1번 먼저 보고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그래서 뭐 원소랑 성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2차 정사각 행렬 A에 그래 I, J 성분. 자, 요게 이제 행을 나타내고 열을 나타내는 거야. I가 행, J가 열.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좀 나타내요. 그래서 성분 A, I, J. 자, 이렇게 보통 나타낸다. 우리가 뭐 그 1행 1열 원소면은 A11 이렇게 쓰고 뭐 2행 3열 원소면 A2, 3 이렇게 이제 보통 쓴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게 썼었죠. 계수행렬을.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I하고 J에 대한 식으로. 맞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성분 A, I, J가 주어져 있는데 요게 I하고 J에 대한 식으로 돼 있으면은 결국은 모든 원소를 알고 있다는 거야. 왜? 대입하면 되거든. 1행 1열 원소면은 I하고 J에 뭐 대입? 1식 대입하면 되고 예를 들어 2행 3열 원소면은 I에다 2 대입하고 J에다 3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모든 원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되죠? 이 식이 있다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I하고 J는 112 여기까지 있으니까 2 곱하기 2행렬 나오겠죠. 그지? 자, 이걸로 정의할 때 우리 행렬 A의 모든 성분을 확보하는 상황. 자, 그러면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자, A11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1행 1열 원소는 어떻게 구해? I하고 J에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은 가우스 뭐가 되죠? 빼면은 2지. 그러면 1이네 그냥. 그럼 가우스 1은 1이죠. 너무 쉬워. A12는 자, 1 넣고 2 넣으면은 빼서 2분의 1 되죠. 아, 그럼 가우스 2분의 1은 간 몇? 0이네. 자, 그 다음에 A 2, 1. 자, 2 넣고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6, 2분의 5. 자, 이건 2죠, 2 그냥. 그 다음에 A 2, 2 마지막. 이거는 대입하면은 2, 4, 2네. 그럼 이거 그냥 2죠? 아, 그러면은 우리 행렬이 어떻게 나타난 거야? A라는 행렬이 자, 일단은 1행 1열 원소 1이고 그 다음에 1행 2열 원소 0이고 그 다음에 2행 1열 원소 여기죠. 2고 그 다음 2행 2열 원소 여기지. 2. 아, 이거 뭐 모든 성분 싹 다 더하라는 거죠, 그냥. 그지? 모든 원소 싹 다 더하라는 거니까 총 몇? 5가 되는 거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시험엔 나오지 않는 거죠. 아주 가끔씩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우리 원소의 그런 어떤 번호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것 좀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런 표현은 되게 자주 나와. 이게 행렬을 그냥 이렇게 직접 주면 쉽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괜히 이렇게 원소로서 주는 거야, 행렬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렬을 준 거예요. IJ가 어디까지인지 알았으면은 모든 행렬의 원소를 다 준 거예요. I하고 J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렬을 주는 경우는 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응용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그지? 너무 쉬운 거고. 자, 그래서 연습해봤고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다시 페이지를 좀 넘어와서 자, 5번부터 이제 다시 봅시다. 자, 용어가 좀 많죠, 행렬에. 자, 5번은 우리 개수행렬. 자, 개수행렬도 아까 행렬 표현하면서 좀 얘기했죠. 아,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시작된 거다, 행렬이. 자, 그래서 그 X, Y, Z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을 싹 다 배열한 거 있죠. 그대로. 순서 그대로 배열한 거를 우리가 개수행렬이라 했어요. 아, 그래서 미지수 앞에 우리 개수를 배열해 놓은 행렬이네. 아까 우리 연습해봤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 첨가행렬은 뭐냐면 우리 개수행렬의 어디에? 그러니까 우변에. 개수행렬의 우변 행렬을 우리 첨가해 놓은 행렬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까 그 연립방정식 한번 형태 볼래요? 다시 한번 써볼게. 행렬 표현을 A11, A12, A13, A21, A22, A23 여기 어디 갔어? A31, A32, A33. 자, 이렇게 이제 개수행렬을 쓰고 옆에다가 미지수 XYZ 곱하고 는 PQR 썼었죠. 기억나지? 아, 근데 이제 첨가 행렬은 뭐냐면 그 는 PQR이 우변이잖아. 그러니까 그 우변을 여기다가 요렇게 첨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러니까 첨가 행렬은 보통 여기에 점선을 주기도 해요. 첨가했다는 의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써도 상관없고. 알겠죠? 아, 여기다가 P, Q, R을 첨가해 두면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되지? 3 곱하기 4 행렬 되죠. 열이 한 칸 늘어난 거야. 3 곱하기 4 행렬. 알겠어요? 아, 이렇게 맨 마지막 열에다가 우변에 있는 그 열을 첨가시켜 놓은 게 뭐다? 첨가 행렬이다. 알겠어요? 아, 그래서 요거 통째로 가. 그러니까 얘는 뭐랬어요? 얘까지는. 얘까지는 개수행렬. 개수행렬 옆에다가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첨가를 해 놓은 거. 이 행렬을 첨가를 해 놓은 게 첨가 행렬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첨가행렬을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단원에 연립방정식과 해 존재의문 나오거든요. 단원. 그게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거 할 때 이렇게 이제 첨가행렬을 써갖고 이제 뭐 랭크를 구하거나 해서 우리가 저 풀어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첨가행렬을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되죠? 근데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우변에 있는 거 그대로 첨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첨가행렬이라 하는 거야. 첨가를 했다고 해서. 개수행렬에 첨가를 한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첨가행렬이라 하는 거야. 용어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뭐 6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봅시다. 자, 7번은 우리 행벡터로 나와 있죠. 자, 행벡터는 뭐냐면, 이제 뭐 벡터가 나오는데, 우리 이 그 행렬 있잖아요, 행렬. 행렬에서 어떤 그 좀 작은 행렬 같은 거는 우리가 벡터로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벡터 단원 가야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그냥 용어만 좀 봐둡시다. 자, 일단 행벡터. 우리 행으로 이루어진 벡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또는 행렬이라 해도 돼, 행렬. 얘는 행렬이기도 하고 벡터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하고 벡터는 두 개 이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벡터 단원 가서 좀 배울 건데, 벡터 이제 표현 같은 걸. 자, 그래서 이제 7번 보시면은 이 첨가행렬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미리 써놨으니까. 자, 우리 3 곱하기 4행렬이죠, 이거. 그지? 3 곱하기 4행렬에서 얘는 행이 몇 개 있어요, 행이? 4개 있잖아, 4개. 아, 3개 있잖아, 3개. 그치? 행이 3개 있고 열이 4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1행 있지, 1행. 그러니까 1행 가지고 우리 벡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어. 알겠어요? 이렇게 행으로만 이루어진 벡터 있죠. 맞아? 그러니까 행이 2개 있으면 벡터가 안 돼. 알겠어요? 행이 이렇게 한 줄만 있어야지 벡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를 뭐 요거 콤마 요거 콤마 요거 이렇게 해서 벡터로서 표현하는 걸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렬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이런 게 행렬이긴 한데 그럼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지? 1 곱하기 4 행렬이잖아. 그래서 행렬이긴 한데 이거를 줄이 한 줄만 있으니까 벡터로도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 행으로 이루어진 벡터라 해서 행벡터라고 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1행 벡터 있고 2행 벡터 있고 3행 벡터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자, 이거는 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더 벡터 단원 들어가면은 그 표현 같은 거 계속 나오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용어만 좀 봐두시고 자, 8번 마찬가지야. 자, 우리 열 벡터. 그럼 뭘로 이루어진 거? 당연히 열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첨가 행렬에서 열 몇 개? 4개 있지, 4개. 그러면 요게 1열 벡터, 그 다음 요거 2열 벡터, 요거 3열 벡터, 요거 4열 벡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행 벡터, 열 벡터 하려면 무조건 한 줄만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 벡터, 열 벡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렬이긴 한데 이게 벡터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냥 행 벡터, 열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은. 알겠죠? 자, 행 벡터, 열 벡터는 뭐다? 행렬이다, 결국. 행렬인데 벡터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행 벡터, 열 벡터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거는 나중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우리 9번 봅시다. 자, 9번은 우리 정방행렬. 자, 정방행렬은 뭐냐면 우리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어떤 이제 같은 행렬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썼던 거 있죠? 이 개수행렬 봐봐. 이 개수행렬 3 곱하기 3행렬이죠. 행 몇 개? 3개. 열 몇 개? 3개. 그러면 행과 열의 개수 같지? 그러면 이렇게 이 개수행렬은 이제 정방행렬이 되는 거야.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쓰고 보니까 이게 무슨 형태? 이 사각형 형태로 본다면은 우리 방이라는 게 저 사각형이란 뜻이거든. 정방이라는 건 그래서 정사각형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그냥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어요. 똑같은 용어야. 정사각형 행렬, 정방 행렬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당연히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 써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정방 행렬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자, 그 다음에 10번. 우리 장방 행렬은 뭐겠어, 그럼? 장이라는 건 다르다는 뜻이야. 행과 열의 개수가. 되죠? 자,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 행렬. 자, 그러면 요런 첨가 행렬 같은 거겠죠? 그지? 한 칸 첨가를 하면은 이게 행은 3개고 열은 4개니까 달라지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저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맞아?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장방행렬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직사각형 행렬이라고도 해요. 용어. 여기서 직사각형 행렬, 정사각형 행렬, 직사각형 행렬 이렇게 풀어서도 쓰는데 보통은 정방행렬, 장방행렬이라고 부르니까 자 이렇게 용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선형대수는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용어가 학교별로 막 되게 다양해.
알겠어요? 어떤 학교 막 정방열, 어떤 학교는 정사각형열 막 이렇게 나타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용어들도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쉽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 막 벡터 공간 들어가면은 막 뭐 행공간, 뭐 핵공간, 막 무슨 열공간,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리고 영어로 쓰는 학교도 있어. 막 널리티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야 뭐 용어니까 어떻게든 좀 문제 많이 보다 보면 다 외워져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까다롭다. 선형대수가. 용어가 이렇게 저기 뭐 미분적분도 그러긴 했지만 좀 더 좀 여러 개의 용어로 좀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거고 이 정도 나오면 뭐 정사각형 행렬, 정방행렬 똑같은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그냥.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받고 그다음 11번 봅시다. 자, 11번 우리가 주대각 원소인데 주대각 원소는 행과 열이 같은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행과 열이 같은 원소. 이게 뭔 말이냐? 행하고 열이 같은 원소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대각 원소는 우리가 정방행렬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 정방행렬.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썼던 이 저 개수행렬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첨가행렬 보지 말고 개수행렬 이 이제 정방행렬이잖아. 그럼 이 정방행렬에서 행과 열이 같은 원소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지? 왜? 1행 1열 원소. 요거 행과 열 같잖아. 그 다음에 2행 2열 원소. 요거 행과 열 같지? 그 다음에 3행 3열 원소. 요거 행과 열 같죠? 이게 주대각 원소라는 거야. 보니까 뭐야? 보니까 이 정사각형에서 이 대각선 방향, 대각선에 놓여 있는 이 원소들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대각선에 있는 원소라고 해서 주대각 원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행과 열이 같은 원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정방행렬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면 안 돼. 이건 반대대각 원소야. 이건 요거는 반대대각 원소. 얘는 뭐 공유하긴 하지만 이쪽 방향은 반대대각선이고 이쪽 방향이 정방향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대각선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방행렬이 저 주대각 원소라고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장방행렬도 한번 생각해봐. 이 첨가행렬 써놓은 거. 여기 한 칸 첨가하면 저 주대각 원소라고 보기 좀 애매해지지. 맞아? 직사각형이면 좀 대각선이라고 보기 애매해져. 그래가지고 정방행렬에서만 정의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주대각 원소라는 개념은 정방행렬에서만 좀 정의돼 있다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주대각 원소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뭐 예제로 요거 개수행렬과 첨가행렬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우리 아까 쓰는 거 좀 더 연습했는데 우리 개수행렬은 어떻게 쓴댔어? 개수행렬은 A, B, C, D가 개수죠?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된댔어. 그럼 개수행렬은 A, B, C, D. 이렇게 2 곱하기 2행렬 써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첨가행렬은 어떻게 쓰면 돼? 개수행렬 A, B, C, D에 뭐를 첨가를 한다? 저 P하고 Q 있죠? 우변에 있는 저 뭐 순하식? 저거를 그대로 이제 마지막 열에 첨가를 시켜주면 돼. 그러면 요게 이제 뭐다? 첨가행렬이 되는 거죠. 첨가행렬. 돼요?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가 첨가 행렬인 거예요. 요것만 첨가 행렬인 게 아니라 이거를 첨가를 시켜놓은 요 통째로의 행렬이 첨가 행렬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수 행렬, 요거는 첨가 행렬.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점선은 안 써도 되고 그냥 첨가 행렬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일부러. 알겠죠?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안 써도 돼. 그냥 2 곱하기 3 행렬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되죠? 자, 그냥 보조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대표형 3번 문제로 한번 행렬 표현하는 것 좀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뭐야 등록할 때 저 7월부터 11타임으로 늘어난다고 했나요? 혹시? 아, 그렇게 됐어? 아, 이거 여기 보니까 진도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굳이 안 내려도 될 것 같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많은 문제 하면 좋으니까 어쨌든. 음, 이제 좀 여유 있게 하면 되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좀 제가 약간 좀 걱정됐던 게 또 수강료가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어떻게 응? 아, 영어가 줄어서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진짜 어떻게든 빨리 하면은 되지는데 근데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좀 힘들잖아 수업 듣기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형대수하고 다변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 좀 되게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이 하기. 그리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면서 완전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분적 분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좀 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수업 들을 수 있어 사실은. 그리고 좀 부족하신 분들 물론 어려웠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미분이나 적분을 해봤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좀 수업 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선형대수는 안 그래요. 선형대수는 그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 아주 적어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때 비중이 일단 아주 적고 그 다음에 저 대학교 때 선형대수를 했던 분들은 조금 수월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뭐 우리 대학교 때 뭐 하는 게 얼마나 하겠어요 해봤자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새롭게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나가면은 좀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래가지고 선형대수는 좀 어, 여유 있게 좀 꼼꼼하게 문제도 많이 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잘 된 것 같긴 해요. 일단 어떻게든 뭐 맞출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자, 그래서 아마 선형대수는 한 2달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저기 어 언제냐? 2달이면은 8월 한 중순? 8월 중순까지는 해야 될 거야. 8월 중순까지 이제 선형대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서부터 다변수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다변수가 아마 한 달 반 정도에서 이제 뭐야 8월 9월에 끝나고 그렇게 되나? 그지?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그 저기 뭐냐? 그러니까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뭐냐? 공업수학. 그 공업수학 하고 그다음에 공업수학 2는 그 특강으로 올해는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중앙대하고 저기 홍익대 이런 데밖에 안 내거든요. 다른 학교는 안 내. 그 공업수학 2를. 이제 복소수하고 막 프리에이급수 그런 건데 그 내는 학교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대부분이 쓰신다면은 정규 수업 때 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작년에는 그냥 정규 수업 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되게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그 2개 학교 대비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은 그냥 그 저기 되는 분들만 하는 걸로 특강으로 좀 빼려고 해요, 올해는.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좀 기본적인 학교들 기출 문제 더 많이 하려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거는 저기 한 10월 정도 돼서 여러분들 뭐 성적 나오는 거나 그런 거 보고 한번 저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업수학 원까지는 그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대부분 학교는 다 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 공업수학 원까지는. 근데 2는 좀 어렵기도 하고 내는 학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우리 2개의 컵 A, B와 이제 물이 각각 Ag, Bg씩 담겨 있다. 이제 컵 A에 담긴 물의 50%를 컵 B에 옮긴 다음, 그다음에 컵 B에 담긴 물의 50%를 컵 A로 옮겼더니 두 컵의 물의 양이 각각 Cg, Dg으로 나와 있죠. 근데 2 곱하기 2 행렬 M에 대해서 자, 요런 행렬에 대한 식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게 성립할 때 행렬 M의 모든 성분을 합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뭔가 이게 식을 좀 세워갖고 그 식을 무슨 표현하라는 거겠어? 행렬로 좀 표현해 보라 이거지 문제 의도가.
맞나요? 아, 그러면은 이 물을 막 옮겨 담고 있잖아. 그 물을 옮겨 담는 그 식을 좀 세워봐야 돼. 이런 유형은.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 어떤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A그램, B그램씩 담겨 있는데 컵 A에 담긴 물의 50%를 컵 B로 옮겼대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컵 A고 이게 컵 B.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물이 담겨 있는 게 A에 A그램, 그 다음에 B에 B그램 이렇게 담겨 있어. 자, 근데 어떻게 시행이 됐어요? 컵 A에 담긴 물의 50%를 컵 B로 옮겼대. 자, 그러면 옮긴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옮긴 뒤. 시행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50%를 준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A가 옮겨가겠지. 맞아? 아, 절반이니까 2분의 A의 물의 양이 옮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모양? 여기에는 얼마나 남아? A에는. A에는 이제 뭐 2분의 A 그램 남죠? 2분의 A가 빠졌으니까. 맞아? 아, 그 다음에 B에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그냥? 뭐 이미 그림은 그렸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A에는 2분의 A 그램 있고, 그 다음 B에는 이제 B도 있죠. 근데 2분의 A가 더해지잖아. 우리 더 들어왔으니까 2분의 A만큼. 자, 이렇게 되네. 이게 첫 번째 시행에서 된 물의 양이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컵 B에 담긴 물을 50%를 A로 옮겼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도 뭐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얼만큼이 옮겨졌다 생각하면 돼. 이거의 절반, 이 B에 담긴 물의 절반인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가 옮겨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지? 아, 그러면 요것도 한번 시행 결과를 한번 써봅시다,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얼만큼? 원래 얼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맞아? 아, 2분의 A에서 4분의 A 플러스 2분의 B만큼 더하면 되지. 아, 그러면은 총 몇? 우리 4분의 3 되네. 그 다음에 2분의 B도 더해지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물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에 B에는 어떻게 돼? B는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게 뭐 물의 양이랑 똑같네. 그죠? 남은 물의 양. 절반 한 거니까.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죠? 이 물의 양을 각각 몇 그램이라 했어? 이걸 C그램, 이거를 D그램이라 했죠? 돼요? 아,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 이제 식 세운 게 보면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표현해 봅시다. 자, 따라서 이제 표현. 자, 요거는 그냥 A컵, B컵을 얘기를 한 거고, 요것만 식이에요, 요것만. 그죠? 그럼 개수행렬 이제 쓰면 되지. 그대로 앞에 있는 숫자 4분의 3, 요 개수.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요 개수 4분의 1, 그 다음 요 개수 2분의 1. 자, 개수행렬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지수 A하고 B 쓰랬죠? A하고 B 쓰면 요렇게 되네. 되죠? 아, 이거는 뭐가 돼? CD. 됐어요? 이 표현하는 건 했었죠? 아, 그러면은 결국은 저거는 좌변 우변이 그냥 바뀌어 있을 뿐이죠, 단순히. 맞아요? 아, 그냥 이 우변 먼저 써놓은 거니까 자, 요게 이제 결국 뭐가 된다? 이게 M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럼 M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하면 몇? 싹 다 더하면 요거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총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음.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물을 그냥 뭐 추가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개수 합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은. 여기서 A고 B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니까 행렬로 표현하면 개수의 합이 총 다 2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다 구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뭐 정리하는 건 좀 그렇고 이런 유형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알겠죠? 그냥 뭐 참고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죠.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식 구해가지고 그냥 행렬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문제도 한번 응용 문제인데 연습해 보시고 이것도 뭐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그냥 그림 보고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말만 어렵게 돼 있지 그냥 보시면 그닥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있죠? 넘어가서
페이지 이쪽에 이제 2번. 우리 2차 형식의 행렬 표현 방법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별표 2개 돼 있죠. 좀 중요한 거야. 별표 돼 있는 거. 자, 그리고 요게 뭐 이거 자체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2차 형식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뒤에 이거는 벡터를 좀 배워야지 돼. 벡터 이제 배우고 그 고유치 고유 벡터 배워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형식을.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이 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그 2차 형식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표현하는 게 워낙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체로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를 표현해야지만 그 2차 형식에서 그 행렬을 구하고 어떻게 막 고유치 구하고 그렇게 하거든.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2차 형식의 행렬 표현 방법을 우리 행렬 표현할 때 좀 미리 보는 거야, 미리. 그때 해도 되는데 그냥 좀 미리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개수가 뭐 A하고 EB하고 C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A, EB, C 이렇게 쓰면 될까? 그러면 좀 애매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좀 행렬로 표현하냐면 우리 아까 방금 문제에서도 행렬 표현했었잖아. 근데 그거는 1차 방정식에 대한 행렬 표현이었어요. 1차 방정식. A하고 B의 뭐 제곱 이런 거 없었죠. 뭐 A, B 두 개 곱해져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행렬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 그냥. 개수 행렬 쓰고 그다음에 뒤에다 변수 쓰고 그다음 우변 그냥 쓰면 되거든. 맞아요? 근데 얘는 좀 어려워요. 행렬 표현하기가. 이 식은. 자, 그래서 이거는 행렬 표현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행렬 표현을 이해하려면 행렬의 곱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곱은 바로 다음 단원 오늘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좀 알 수 있는데 자, 미리 좀 결과적으로 좀 볼게요. 자, 이게 x, y 이렇게 먼저 써야 돼. 이 행벡터를 먼저 써야 된다. 이 일행으로 돼 있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 뭐를 곱해주냐면 개수행렬처럼 생긴 A, B, B, C를 이제 곱해주면 돼. 그 다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뒤에다가 X, Y를 또 하나 곱해줘야 돼. 이 열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게 저 2차 형식의 행렬 표현이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따 곱 계산 이제 배울 거거든요. 곱 계산하고 이거 다시 한번 볼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 행렬하고 요 행렬 또 곱하면 저게 나와. 행렬이. 곱 계산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는 못 하거든요. 사실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곱 계산을 얘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얘를 거꾸로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어.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아, 그냥 외워서 하는 거다. 그냥 외워서.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게 보통은 미지수 우리 x 벡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벡터에서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거를 라지 x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라지 x 벡터의 전치가 돼. 전치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좀 미리 나오는 개념들이 좀 많아요. 이 전치라는 건 뭐냐면 이 행과 열을 바꿨다는 거야. 알겠어? 행과 열을 이렇게 바꾸면은 자, 이게 x면은 행과 열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x와 이렇게 되는 거야. 전치.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두고 나중에 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행렬을 A라고 하면은, 자, X 전체 AX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건 이따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미리 말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2차 형식을 요렇게 행렬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행렬 표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XY, XY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요 행렬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 행렬의 뭐 고유치를 구하거나 고유 벡터를 구해서 뭔가를 할 거예요, 이제. 그 2차 형식 단원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구하는 방법인 거구나. 사실은. 이 행렬 표현이라는 게.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x제곱, y제곱 있죠? 요 x제곱, y제곱. 이 제곱 앞에 있는 항들 있지? 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하고 b, a하고 c. 이거를 일단 주대가 원수에 써. 이건 요령이에요, 요령. 알겠죠? 주대가 원수에 쓰고 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알겠어? A하고 C 쓰고 그 다음에 이 혼합항 있죠? 혼합항. XY 곱해져 있는 혼합항. 이 혼합항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원소에 쓰면 돼. 알겠죠? 혼합항 앞에 있는 개수 2B 있지? 2B를 2로 나누면 B잖아. 맞아요? 그 B를 각각 여기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요령으로 좀 외우셔야 돼. 알겠죠?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 2차 형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 어렵댔어. 원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곱해 보면 얘가 나온다는 건 아는데 거꾸로 바꾸는 거 어렵다고. 그래서 외워서 해야지. 행렬 구하는 방법을.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자, 그때 뭐 또 한 번 보긴 할 건데 일단은 좀 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변수 2개짜리거든요. 근데 변수 3개짜리도 나와. 4개짜리는 안 나오고 3개짜리까지는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변수 3개, z제곱까지 추가가 돼 있잖아요. z까지. 맞아? 그리고 혼합항도 2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2종류?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 2차 형식이라 하는 이유도 좀 알면 좋은데, 뭐냐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그 행렬 표현은 1차 방정식에 대한 거랬죠. 근데 얘는 왜 2차 형식이라고 하냐면 여기가 제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 여기 혼합항도 2개가 곱해져 있죠. 그럼 제곱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자, 이걸로 이루어진 그 형태라고 해서 2차 형식이라 하는 거예요. 아, 2차식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행렬 표현 하는 거고 지금. 자, 그러면 얘도 혼합항이 XY, XZ, YZ 이렇게 3종류 있을 수밖에 없어. 변수가 3개면. 변수가 2개면 한 종류밖에 없지. 근데 변수가 3개면 2개 곱의 그 뭐야 경우의 수가 3가지잖아.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행렬 표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앞뒤는 똑같아요. 여기 Z까지만 추가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올까? 변수가 3개니까 3 곱하기 3행렬 나오는 거야. 항상 정방행렬로 나와요, 얘는. 자, 3 곱하기 3행렬에 x, y, z. 자,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원리로 우리가 주대각 원소는 정해줄 수 있죠. 주대각 원소는 안 바뀌어. 뭐라고 했지? 거듭제곱 앞에 있는 x제곱, y제곱, z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어떻게 쓴다? 주대각 원소에 쓰는 거야. 주대각 원소. 여기 A, B, C.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가 뭐 y, x, z 이 순서면은 그 앞에 있는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다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아, 오히려 말해서 좀 헷갈리려나? 그냥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알겠어? 그냥 변수의 위치가 그래. 곱해 보면. 알겠죠? 그냥 참고로만 보고. 그냥 이 순서로 외워도 돼. 그냥 A, B, C 쭉 쓰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면 되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2차일 때는 되게 쉬웠죠. 변수 2개일 때는. 왜냐면 이거 혼합항이 하나만 있으니까 요거 앞에 있는 개수 반 나눠가지고 여기다 쓰면 됐었거든. 나머지. 맞아? 근데 얘는 몇 개야? 중 나머지가 6개잖아. 그래서 그 어떤 혼합항 앞에 있는 개수를 어디다 써야 될지 그걸 잘 외워야 돼. 이 변수가 3개짜리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는 x, y 자리야. 이제 곱해 보시면 알 거야. 곱해 보시면. 근데 외워야 돼. 그냥 곱해 보는 건 그냥 해보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가 x, y 앞에 있는 저 개수 있죠. 2d. 저거를 반으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d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주대가 원소 기준으로 이 대칭인 위치 있죠. 이 대칭인 위치에 또 d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여기는 무슨 위치? x, y 위치다. x, y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눠서 d, d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되죠? 이게 2 곱하기 2행렬일 때는 이렇게 썼었잖아. 그런 원리로 이해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xz 있죠? xz 위치는 어딜까? 여기야, 여기. 알겠어? xz 앞에 있는 저 원소, 저 개수 2 있죠? 맞아? 저 2 앞에 저 2로 나눠가지고 여기다 2 이렇게 쓰면 돼. 여기 2 쓰고 여기 2 쓰고. 이게 대칭으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xz 앞에 있는 개수 위치다. 이 위치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네. 여긴 뭐겠어, 당연히. 여긴 yz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눈 거겠죠? f. 그래서 ff. 자, 그래서 요건 뭐다? 요거는 yz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눠 쓴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행렬이 완성되죠? 그러면 저 2차 형식을 저 행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x전치 ax. 그래서 요 a라는 행렬의 뭐 고유치를 이제 구해서 뭔가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단어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의 기본이 되는 표현 방법이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긴 해요. 중요한 거.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뭐 이게 사실 옛날에는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그래가지고 한 문제 나온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왔던 거니까 좀 얘기는 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2차 형식을 행렬으로 표현할 때, 이 행렬 있죠, A. 요 가운데 있는 행렬 A가 반드시 대칭 행렬인 필요는 없다는 거야. 대칭 행렬 무슨 말이지? 자, 이것도 뒤에서 나오는데 대칭 행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겠어요? 대칭인 거야. 이거 보시면은 주대가 원소 기준으로 원소가 다 대칭이죠. 이런 걸 대칭 행렬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냥 이야기.
미리 나왔는데 그냥 다 용어잖아, 용어. 자, 이런 것도 대칭 행렬이야. 왜냐면 주대각 원소는 달라도 돼요. 주대각 원소는 신경 쓰지 말고 주대각 원소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으로 돼 있으면 돼. 여기가 똑같은 모양으로. 그럼 이것도 대칭이야. 아, 주대각 원소 기준으로 다 똑같잖아, 여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보면 똑같잖아, 모양이. 그걸 대칭행렬이 한다는 거야. 주대각 원소 기준으로. 되죠? 아, 그래서 이게 대칭행렬이 뭔지 알았고, 자, 우리 대칭행렬은 그래서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얘 다 대칭행렬로 표현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냐면 우리가 2차 형식에 대한 문제 나오면은 저거를 대부분 대칭행렬로 표현해서 해요. 이렇게 2로 나눠갖고. 알겠어?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주대각 원소는 절대 안 변하거든요. 얘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x, y, z 이 변수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얘는 변할 수 없어요. 무조건 고정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조금 바뀔 수는 있어.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반 나눠서 각각 썼죠. 근데 사실은 두 개를 더해서 그냥 뭐가 되면 되냐면 2D가 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뭐 2D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D고 뭐 2분의 3D여도 되긴 한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막 이상한 상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뭐야 2분의 D 하면 2분의 3D 뭐 4분의 D 하면 여기 4분의 3 4분의 뭐 7D인가? 두 개 더하면 그렇게 되나? 그렇게 표현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음수도 돼. 맞아, 맞아. 그렇게 음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표현해볼까요? 뭐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3이면 돼. 이게 행렬의 곱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다 저 돼가지고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게 얘만 남는단 말이에요. 얘만. 알겠어요? 다 계산해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나오면 되긴 해. 이 위치 두 개 더한 게. 근데 이게 딱 한 문제 나왔어. 13년도에.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딱 한 문제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볼까? 뭐 0하고 2F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개 더해서 이제 2F 나오니까. 그죠? 아,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표현은 그런 특별한 문제 아니면 보통 안 쓰는 거야. 모양 자체도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 알겠어요? 이 대치 행렬이 항상 좋다는 거야. 99%까지는 아닌가? 95%는 무조건 얘로 표현하는 거야. 대치 행렬로. 얘만 알아도 거의 무방하다 이거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긴 하니까 좀 내용을 일단은 좀 받으실 분들은 좀 받으세요. 근데 대치 행렬로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가능하긴 한.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저 내용으로. 자, 여기까지 우리 행렬 표현 방법 좀 봤고, 자, 이거를 우리 구체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